현재 지금 국가수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장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 서중석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모회장 유병원에 대한 신원 확인 그리고 사인 감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안전행정부 소속기관으로서 60년 동안 범죄 수사와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감정을 기본 업무로 또 교육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유병원 관련 감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각별한 관심과 궁금증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의혹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요청과 협의에 의해서 그 결과를 직접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을 원론으로 삼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감정인으로서 자부심을 바탕으로 오로지 과학적 지식과 방법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번 감정에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긍지를 갖고 이번 감정에 임한 결과 그 경과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완전한 의혹 해소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의뢰받은 감정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병원에 대한 감정 경과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 나아가서는 사회 통합의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우선 감정 경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 많은 부분 원래 저희 감정 자료나 사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사건의 엄중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비켜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0일 순천 지역의 불상변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6월 14일 순천 소재성 가를로병원 병리과장 이모 박사에게 검시와 부검을 의뢰하였습니다. 6월 16일 시신이 많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대한 사인은 불명이었고 개인 식별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로 부검 관련 감정물을 의뢰하였는데 대퇴골, 치아 1점이 의뢰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머리카락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과 다르고 대퇴골 및 치아 1점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들에게 의뢰된 부분은 이런 감정물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많은 취재로 알려진 바와 같이 치아와 이 대퇴골은 경조직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직접 발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탈해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적인 특수한 감정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본원이 있는 원주의 법 유전자과에 이첩이 되게 됩니다. 이 이첩된 시간은 18일
16시 56분에 정식으로 저희에게 우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과수 번호는 뼈, 치아 등 경조직 DNA를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과수 규정상 감정 기일은 30일입니다만 저희 11항에 11조에 보면은 노는 날, 다시 말해서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감정 기일에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24일 만에, 다시 말해 7월 21일 날 감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로우 데이터의 사진을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21일 검색 요청자가 요청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이 된 시간은 7월 21일 오후 5시 47분에 감정이 데이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검색이 되어서 확인된 시간은 7월 21일 오후 5시 48분에 완료돼서 저희 감정인들도 유병인이라는 일치된 결과에 대해서 다소 많이 놀라고 다시 재검색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저에게 6시 10분경에 저에게 보고가 되었고,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유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저희가 직접 감정물을 채취하고 부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는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 등 7명을 현재 순천에 급파하였습니다. 따라서 22일 날 01시 순천 장례식장에서 검안을 시행하고 재부검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신은 국과수로 의뢰가 되는데 현재 냉동시설과 제대로 부검할 수 있는 시설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이기 때문에 장소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결정해서 7시 10분에 저희 연구소에 시신이 도착하게 됩니다. 동일 7시 30분부터 MDCT 등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MDCT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신 훼손 없이 정밀한 영상 부검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후 8시 부검 도중에 저희가 채취한 근육 여러 가지 조직에서 유전자가 채취돼서 결과가 당일 8시에 완료되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유전자 결과와 동일하게 판단되어서 이때 최종 이 돌아가신 시신이 유병원이다라고 수사기관의 유선으로 최종 통보하여서 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02시 30분 감정 결과를 최종 이제 통보하게 됩니다. 이는 사인에 관한 건데 부검, 유전자, 약동물, 알코올 모든 변사자에 관련된 감정을 완료하여서 해당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MDCT인데요. 전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 부분은 근육층입니다. 피부를 벗겨서 근육층이고, 그리고 더 진행되면 이제 골격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저희가 부검 당시 신장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CT를 통한 정밀한 계측 방법에 의해서 신장을 추정했더니 159.2 플러스 마이너스 3.8에서 160에 근사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왼쪽 손에 대한 반사선 소견인데 이 CG 두 번째 손가락 끝 절단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네 번째 선까지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자문을 해주신 순천향대학교 방사선과 교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치아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골든 크라우닝, 다시 말해서 금 이빨이 있게 되는데, 이는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병원에서 정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기록하고는 비교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법은 이 유병원을 치료하였던 담당 치과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했다는 생전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가족께서 시신을 확인하러 올 때 그분이 어디를 치료하였다를 미리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이 시신과 상태를 비교했을 때 완전 일치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 식별하시는 팀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수에서 7월 21일 날 시신을 가져와서 22일 날 부검을 해서 유전자를 하게 되는데, 그 유전자는 머리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부분 늑연골 프로테서 했기 때문에 지금 두경부는 치아로 확실하게 또 증명이 되었고, 이 몸 일부에서 채취한 모든 데서도 그 유병원과 동일한 유전자 결과를 얻게 되어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할 여유가 전혀 없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식별은 됐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중점적으로 1차 부검 소견상 특별한 손상이 없고 상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중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부패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음주라든지 또는 다른 특별한 여러 가지 검사물이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참고로 케톤은 이분이 평상시에 당뇨를 앓고 또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돌아가신 시신에서는 특별한 어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병원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음주를 하였다거나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당시에 음주하였다거나 또는 중독되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사인을 결정할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외표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 또 내부 장기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불행하게도 이 시체는 여러 가지 중독의 가능성이 배제되었고, 목이라든지 다른 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내부 장기도 벌레에서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질병을 확인할 수 없어서 결국은 최선을 다했지만 사인은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집도의께서 이런 상황에서 추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설명을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장 증거물에 대한데 22일, 23일에서 현장에 여러 가지 증거물이 왔는데, 일단 그동안 완료된 증거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 현장 증거물이 왔는데요. 그 중에 소주병이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유병원과 동일한 유전자 ISTR의 결과가 검출이 되었고요. 스쿠알렘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현장에서 수거되었던 그 8가지에서 과연 어떤 약성분이나 독극물이 나왔는가에 대한 검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독극물이나 약성분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 단지 보혜 소주 골드 소주병이라고 하는 데서는 에틸알코올이 양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험법을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세척을 해서 그 나온 부분에 에틸알코올이 양성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현장 증거물에서 유전자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분이 이것을 만졌다라고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현재의 그 팔이라든지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해서 그 병에 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만졌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그 동물이 가서 그런 유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추론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그동안의 감정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이 순천에서 발견된 시체는 유병원이다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고요. 사인은 여러 가지를 규명하였지만 현 주어진 조건에서는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다는 게 저희 국가수로 소견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식별에 관여했던 유전자 담당 과장께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